그래서 이제 상대가 먼저 그랬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러한 얘기는 좀 유효한 변명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에 특수상해, 그러니까 보복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 라고 한다면은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좀 이제 상당한 문제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료대표 최석호입니다. 교통범죄에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사고 못지않게 보복운전으로 인한 형사고소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 보복운전이라는 거는 좀 안갚음의 감정이 담긴 고의적인 행동이 나오는 행위다 보니까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도 시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면에 주행 중인 차를 앞뒤로 급하게 정차하는 행위라던가, 아니면 상대 운전자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차량을 위협하고 막는 행위라던가, 아니면 고의로 특정 운전자를 쫓아서 충돌하는 거라던가, 주행하면서 도로 가장자리 구간으로 상대방 차를 밀어붙이는 행위, 이런 행위들 모두가 이제 보복운전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가끔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좀 자제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좀 의도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또 상대방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법적으로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와 같은 형사처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가 보복운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내어지는 만큼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받기가 힘든 범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 먼저 그랬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러한 얘기는 좀 유효한 변명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특수상해, 그러니까 보복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 라고 한다면은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수위의 범죄죠. 형사처벌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도 받는 만큼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한다면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피해자가 부담한 통원 비용이나 향후 나가게 될 예상 비용,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고려한 합의금을 산정해가지고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감형 요소 중에 하나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만큼 합의가 성사되고 또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감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보복운전을 행동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하는 것,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률이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좀 이제 유의해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로 위에서 한번 욱하는 마음에 해볼까 하는 마음이 가끔 들기도 하는 보복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상대방이 좀 험하게 운전한다고 해도 참는 것이 오늘은 좀 하나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특한 채널 구독해주셨죠?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알람 설정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